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스비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목은 못 정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할 말이 있으면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혼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혼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십니까? 실상 혼자라는 단어 자체는 아무런 감정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단어가 그렇지요. 사람들은 특정 단어에서 특정 느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왜 하필 그 단어를 들으면 그 느낌이 솟아오르는 걸까요? 그 느낌이야말로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트라우마의 실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느낌의 언어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뿌리를 파헤치는 것만이 나의 나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서일 것입니다. 나는 어떤 단어에 강렬하게 반응해 왔던 걸까요? 저는 혼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왠지 함께 해야만 할 것 같은 강박을 가졌지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없었던 탓이기도 합니다. 늘 사람에 둘러싸여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사람이 그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핍이 욕망을 만든다고 했던가요? 저는 부모님을 제외하곤 타인 없는 진공 상태였기에 늘 사람을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러 형태와 여러 관계로 언제나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립다고 하면서도 막상 사람을 만나면 잘 어울리지 못했고 사람을 오히려 밀쳐내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저였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나는 이론과 당위로서 함께를 늘 강조했지만 실상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혼자 있는 게 편해서 혼자 되기를 추구해왔던 건지도 모릅니다. 혼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돌멩이처럼 반응하지 않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이제껏 살아온 저의 모든 행동을 근원에서 따져보면 함께 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워 교회 대학부에 갔고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대학 동아리에 들었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공모전을 했고 사람을 사귀기 위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핑계처럼 따라붙지만 사람은 깊은 근원 속에 지워지지 않는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이끌림으로 모든 행동을 하는 듯 합니다. 저는 그게 사람이었고 친구였고 관계였습니다. 제가 특별한 케이스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를 추구하지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함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함께만을 생각하고 이끌리다 보니 혼자를 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 생활까지 했던 저는 마을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잘 지내지 못한다. 공동체가 목적인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 있다.
제가 넘어졌던 모든 지점들은 자기 수련이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누구나 함께 있을 때는 잘 지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자신마저 속일 수 있습니다. 공적인 존재로 눈치껏 행동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진가는 혼자 있을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무얼 해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건 마냥 좋고 행복한데 혼자 있을 때는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고 공허했고 외로웠습니다. 이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함께해서만 의미를 찾는 질병인 것이지요. 저는 어쩌면 홀로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함께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는 사태와 함께 있는 사태는 서로 다른 정반대의 존재 형태일까요? 혼자이면서도 함께 할 수 있고 함께이면서도 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께일 때 혼자였고 혼자일 때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어긋났고 깨졌습니다. 내가 과연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관계 맺었던 적이 있었던가?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부모님과도 늘 어긋났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도 관계를 못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관계를 올곧이 정립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라고 믿습니다. 나는 나와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나는 늘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나는 나를 지워버리고 싶고 죽여버리고만 싶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고 늘 그리 되어야만 하는 나, 남들이 되라고 하는 나, 죄 많은 나, 욕 먹는 나, 눈치 보는 나, 억울한 나, 겁 많은 나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직면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와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다른 이들과도 비로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함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상대방에게 의존적입니다. 내가 충만하고 나 홀로도 행복하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즐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이 그립고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심리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그리 오래 사귀지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을 만나야 관계가 충만해집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미성숙해서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미성숙한 지점을 건드렸고 폭발했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죄는 죄를 낳고 상처는 상처를 덧내고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를 건드립니다. 나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유튜브 새 멤버를 구하다가 관뒀습니다. 실제 지원자도 있었지만 몇 마디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어차피 오래 못 갈 사람, 오래 못 갈 관계, 더는 맺어서 뭐 하나 싶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미성숙한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난들 똑같은 패턴은 반복될 뿐인데 뭐하러 스스로를 고통의 골짜기로 자꾸 밀어 넣나 싶었습니다. 최근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혼자 사는 분입니다. 자취한다길래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안 외롭다더군요. 지난해에 힘들었다길래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겠다. 나의 모든 걸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 그런 거 없다. 내가 원래 사람에게 잘 털어놓지 않는 편이다. 그래봤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별 소용없다고 하시더군요. 새로운 유형의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말입니다. 굳이 함께를 애써 추구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모두가 함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홀로에 자족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혼자서도 외롭지 않다니요. 저에게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경지란 바로 저런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람마다 과제가 다릅니다. 그분에겐 어쩌면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필요할지도 모르겠고, 저에겐 어쩌면 홀로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의 저로서는 홀로 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홀로 찍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홀로나 함께나 친구의 어떤 감정을 실어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감정을 싣는 순간 집착하게 되고 욕망하게 되니까요. 내가 감정을 싣는 모든 것들이 나의 업보가 됩니다. 무념, 무상, 무욕하고만 싶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부처님처럼 그윽한 눈빛으로 공허하게 바라보고만 싶습니다. 하나님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눈물이 마르고 웃음을 너무 많이 웃어 무덤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됩니다. 허무주의나 체념의 정서가 아닙니다. 해탈의 정서입니다. 모든 것들이 온 우주만큼 소중하고 모든 것들이 먼지만큼의 값어치도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함께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습니다. 인연에 얽매이지도 않고 인연에 연연하지도 않되 인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홀로를 기르며 살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썼던 글이고요. 그냥 혼자, 요즘에 이제 혼자 있음에 대해서, 홀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함께에 대한 욕망, 뭘 해도 같이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공동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싶기도 하고, 유튜브를 하더라도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고, 누군가와 합심해서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 늘 그랬죠. 저는 그랬는데 사람을 많이, 작년에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같이 하기도 하고, 근데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좀 다 떠나가고 결국 저 혼자 남았는데, 모든 것의 원인은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저한테 있더라고요. 모두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의 한계, 저의 죄성, 저의 과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떠나간 거죠. 제가 만약에 제대로 성숙하고 좀 더 실력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았다면 더 함께 할 수도 있었겠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관계를 막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막 누굴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지키고 나의 성숙함을 도모하는 거, 자기 수련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일단 바로 서야 바로 선 사람이 제대로 또 된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를 잘 기르면서 나 자신을 잘 다독이면서 살아야겠다. 혼자 이렇게 뭐 일정을 잡고 지금도 혼자 녹음하고 다 혼자 세팅하고 하는데,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충분히 좋고, 누가 옆에 있으면 항상 의지하게 되거든요. 의존하게 되거든요. 자꾸 기대고 싶고, 내가 못해도 저 사람이 좀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마음이 사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온전하게 내가 바로 이제
이렇게 혼자 자꾸 훈련을 하고 온전히 바로 섰을 때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하면 훨씬 좋겠죠. 실제 방송이라는 것도 누가 학생들을 뭐 방송하게 해주나요? 배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사람들, 아나운서도 그렇고 뭐 진행자도 그렇고 이미 완성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노력해가지고 완성한 사람들, 완성된 사람들끼리 만나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뭐 저의 이제 뭐 스킬이나 테크닉적으로도 그렇고 저의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완성된 상태로 내 자신을 다듬어 가고 싶어요. 자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지금이. 그래서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글을 쓸지 모르겠는데요. 저의 삶이 묻어나는 글을 앞으로도 계속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